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할 만한 게임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만큼 오늘은 2명이서 하기 좋은 게임을 위주로 이미 출시된 게임부터 출시를 앞둔 게임까지 한 번에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막 처음 게임을 같이 하시는 거라면 검증된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은 21년 올해의 게임인 잇 테이크 투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사이가 나쁜 부부가 되어 잘 꾸며진 여러 장소를 탐험하며 어떠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적절한 난이도와 짜임새 있는 협력 요소들 덕분에 게임에 익숙치 않은 분이라도 유쾌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개발사에서 잇 테이크 투 이전에 개발한 게임 웨이아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2명의 수감자가 되어 뛰어난 팀워크로 탈옥을 감행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투닥투닥 유쾌한 협동을 즐기는 무빙아웃이나 큰 웃음과 찌인한 스킨십을 할 수도 있는 슈퍼버니맨도 있고 둘이서 즐기는 협력 게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포털2, 그리고 피지컬도 조금 필요한 요리 게임 오버쿡드 등이 함께 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임을 하시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낮으니 꼭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 인싱크입니다. 조난을 당해 수수께끼의 섬에 표류하게 된 2명의 플레이어가 되어 때로는 힘을 합쳐 때로는 떨어진 공간에서 자신만 볼 수 있는 힌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며 퍼즐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직 상대방과 나의 설명으로만 서로의 퍼즐을 풀어나가야 하므로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클리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스트리머분들이 플레이하시는 걸 보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프롤로그 버전이다 보니 1시간 내외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무료인 만큼 다른 게임보다 먼저 플레이해보시며 팀워크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식 버전은 올해 4분기에 출시됩니다. 방금 소개해본 인싱크처럼 2명이서 각각 다른 화면을 보며 상황을 설명하고 퍼즐을 풀어나가는 형태의 협동 게임을 몇 개 더 소개해볼 텐데요. 먼저 각각 요원과 해커가 되어 퍼즐을 푸는 오퍼레이션 탱고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요원은 해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움직여야 하며 해커는 CCTV 등을 통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요원에게 설명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플레이하게 됩니다. 설명을 잘하는 쪽이 해커가 되고 이해력이 좋은 분이라면 요원으로 플레이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위워 히어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작품이자 평가도 가장 좋은 위워 히어 포레버라던가 방탈출 형태의 게임 이스케이프 아카데미나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도 좋을 것 같고 각각 과거와 미래에 있는 2명이 소통하며 퍼즐을 푼다는 특징을 가진 러스트레이크의 더 패스트 위딘 등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 다수 출시돼 있으니 2명의 호흡을 잘 맞춰가며 플레이하시면 좋겠네요. 재미있게도 우체국에서 일하는 키위새가 되어보는 협동 퍼즐 게임 키위입니다. 2명의 플레이어는 각각 제프와 데브라라는 키위새를 예쁘게 꾸민 뒤에 정신없이 파닥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우체국 일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양쪽의 자판에서 입력한다거나 적절한 스티커를 떼서 붙이는 등 여러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튜토리얼과 초반 몇 개 스테이지를 통해 게임에 익숙해진 뒤에는 폭풍우 같은 위험 요소가 플레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좋은 편이고 어렵지 않게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표시돼 있지만 설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색칠 공부를 하는 컬러링북처럼 보이는 간단한 게임 외형과 달리 참신한 탐험과 퍼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 치커리입니다. 플레이어는 흰색과 검은 선으로만 보이는 게임 속 세상 어디에나 색을 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캐릭터가 나아갈 경로를 표시해주거나 퍼즐을 풀기도 합니다.
사실 혼자서 플레이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게임이지만 색칠을 해볼 수 있다는 게임의 특징 덕분에 두 명의 플레이어 모두 각각 붓으로 그림을 그리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이 캐릭터 움직임과 첫 번째 붓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두 번째 붓만 조작하면 되므로 만약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치커리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퍼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둘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길을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팀 평가만으로도 갓게임임을 알 수 있는 브래드 앤 프레드입니다. 사랑스러운 두 마리의 펭귄이 되어 서로를 밧줄로 연결한 채로 눈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선 평가에서도 보신 것처럼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의사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밍에 맞춰 동시에 점프를 하는 것이 은근히 어려운데 한 번의 실패가 끝없는 추락과 태초마을로 이끌 수도 있으니 충분한 대화로 차근차근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이 게임을 함께 클리어하실 수 있다면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클리어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웃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으니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13년에 출시된 명작의 리메이크 작품 브라더스 테일즈 오브 투 선즈입니다. 위독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생명수를 찾기 위한 두 형제의 모험을 주제로 마주치는 역병을 극복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형제를 한 명씩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장애물을 넘어서기도 하고 거대한 보스를 물리쳐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외적인 부분 외에는 원작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최적화나 버그로 인해 평가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원작이 출시되던 시점의 그 감성이 이젠 조금 구식이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하기에 여전히 괜찮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었던 고고타운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관리하고 나무나 광석을 캐는 등 여러 종류의 자원을 모은 뒤에 여러 가게를 만들며 마을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혼자 하기엔 벅찰 정도로 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가게에서 만드는 생산품의 재료를 직접 보충해줘야 한다거나 쓰레기통을 직접 비워 소각해야 하는데 만약 제때 쓰레기통을 비워주지 않으면 아무데나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두 명이 역할을 분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도 등장하는 만큼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스타듀밸리를 멀티로 재밌게 즐기셨다면 고고타운도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머니쥐가 되어 음식을 훔쳐먹는 가볍게 즐길만한 게임인 피자포섬, 게임 속에서도 연인이 되어 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세상을 탐험하는 게임 헤이븐, 퍼즐로 가득한 마법 세계에서 캐릭터별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스터리를 밝히는 커미드미 등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돼 있으니 취향에 맞는 게임을 하나하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게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된 마리오 파티가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두 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즐기면 좋을 게임이지만 두 명이 즐겨도 충분히 재미있는 시리즈인데요. 플레이어는 마리오와 피치 공주 등 대표적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키노피오나 부끄부끄 같은 캐릭터까지 총 21개의 캐릭터와 함께 무려 110개의 미니게임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보드맵의 경우 기존 작품들에서 봤던 2개의 맵에 더해 5개의 새로운 맵까지 총 7개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조이콘을 사용하여 비교적 활동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다른 게임들보다 유쾌하게 해볼 수 있지만 무려 20명이 경쟁하는 온라인 멀티도 즐길 수 있어 마치 폴가이즈에서 느꼈던 경쟁의 재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마리오 파티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기괴함과 악몽 같은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호러 어드벤처 리틀 나이트메어가 25년에 3편으로 돌아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통해 여전히 기괴하고 쫄깃한 공포를 보여준 이번 3편은
시리즈 최초로 협동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여 두 명의 주인공, 로우와 언론을 각각 조작할 수 있는데요. 활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로우와 거대한 렌치를 휘둘러 막힌 벽도 뚫어낼 수 있는 언론, 각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사용하면서 퍼즐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작들에서도 재미있게 즐겼던 여러 상호작용 요소와 퍼즐은 이번 3편에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난 2편이 조금 파랗고 차가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3편은 마치 사막처럼 노랗고 뜨거운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쫄깃쫄깃한 공포감은 여전한 듯하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이왕이면 한 공간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두 마리의 강아지가 되어 유령의 저택에 갇힌 인간 친구를 구하는 게임, 하운티드 파우스입니다. 유령의 저택을 배경으로 해서인지 조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물건들과 상호작용한다거나 무섭게 쫓아오는 보스를 피해가며 퍼즐을 풀어야 하는데요. 특히 주인공이 강아지라는 특성을 살려 땅을 파거나 냄새를 맡고 때로는 귀여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트레일러에서는 너무너무 귀여운 프렌치 불독과 불테리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종 외에도 비글이나 닥스훈트 등 다른 종의 강아지도 선택할 수 있고 귀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저택에 갇힌 인간 친구를 구하는 것 말고도 어두운 과거를 감추고 있는 보스들을 해방시켜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공포스러운 요소가 있는 만큼 플레이하는 두 명도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탐험을 즐기는 게임, 묘른스 윌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베스마라는 왕국에 숨겨진 위험한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하는 조사원이 되는데요. 게임의 독특한 특징이라면 플레이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사물뿐만 아니라 서로를 염력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짓궂은 장난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위험한 몬스터도 살고 있고 함정도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게임은 혼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하고 게임의 모든 것이 협동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드코어 코옵이라고 홍보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의 협동이 어느 게임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컨트롤에 자신 있는 커플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싱크나 패스트위드인처럼 각자의 상황에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도 있는데요. 협동 포인트 앤 클릭 시리즈 크립트 킬러의 두 번째 챕터, 패러렐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전작인 첫 번째 챕터에서 끔찍한 미제 사건에 휘말린 두 명의 수사관, 엘리와 올드독이 된 플레이어들은 수수께끼 살인마의 함정에 빠져 목숨을 위협받게 되고 동일한 퍼즐의 절반씩을 보며 암호를 해독하고 탈출해야 했는데요. 이번 작품 역시 동일한 주인공과 함께 또다시 위험한 수수께끼에 빠지게 됩니다. 전작을 해보지 않았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작년에 출시된 시리즈의 첫 번째 챕터 언박싱 더 크립트 킬러를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게임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으니 시리즈의 프리퀄인 언솔브드 케이스를 무료로 먼저 체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라진 양들을 구하기 위한 두 양치기 이야기, 쉽스윕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로 인해 목장의 양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은 각각 양치기 칼라와 에리스가 되어 양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여러 퍼즐을 협력해서 풀고 불을 진압하거나 때로는 불로 장애물을 태워버리면서 양들을 구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 유쾌한 게임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2인 협동 플랫포머 시온 릭입니다. 로봇처럼 생긴 두 명의 캐릭터를 녹여버릴 수 있는 시온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점차 복잡해지는 맵의 다양한 장애물과 위협을 피하면서 횡스크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경로에서 상대방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퍼즐이 많아 보여서 어느 게임보다도 순발력 있는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의 속도감이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클리어 시간에 따라 트로피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지만
게임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인크래프트처럼 네모난 큐브로 만들어진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협동 플랫포머 게임 퍼플 오브 큐브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이 세상 속의 큐브가 되어 마주치는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한 명은 소재를 자유자재로 바꿔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큐브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역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데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직관적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의 게임은 간단히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독특한 조작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휴먼 폴 플랫이 2편으로 돌아옵니다. 아직은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지만 새로운 물리 엔진과 더욱 거칠어진 다양한 퍼즐 덕분에 전작만큼 유쾌하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각각 물방울과 씨앗이 되어 퍼즐을 풀어나가는 3D 플랫포머 협동 게임 워터미 앤 유입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퍼즐을 풀고 오염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해야 하는데요. 포근한 색감과 잔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편안히 어깨를 기대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D 플랫포머 협동 게임은 몇 개 더 출시되는 듯한데요. 기계 문명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에서 기계들에게 들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아웃랜드 랩처, 마법으로 가득 찬 판타지 세계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위니와 이즈, AI 세상에 갇힌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식스포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협동 3D 플랫포머 게임으로 보이는데요. 취향에 맞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찜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협동 플레이 아이디어를 가진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귀여운 게임도 있고 유쾌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게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런 류의 게임은 직관적인 퍼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른 장르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소개해본 게임 중에서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청하신 것처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할 만한 게임들을 소개해봤는데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함께 여행을 하는 것도 잠시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포함한 현재 솔로이신 분들도 조만간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